자, 정부 주도 빌라 살리기 시작했네요. 여러분, 우리도 시작합시다. 네. 정부가 또 움직이고 있고 이런저런 발표들을 하고 있네요. 어떤 내용인지 잘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눌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최근까지의 빌라 시장과 관련된 기사들 좀 모아봤습니다. 서울 경매 19년 내 최대 낙찰률도 10%대 커지는 빌라 포비아. 요 기사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좀 왜곡된 내용이었죠. 사실 막 지금 너무 안 좋다. 10%대 낙찰되고 있다. 이거 지금 심각한 거 아니냐 빌라 시장. 뭐 이런 얘기인데 왜곡됐죠. 권리 분석을 전혀 하지 않은 기사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말해주는 거는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몰고 왔고 또 시장 상황이 그랬고 여기에 이제 겹쳐서 나왔던 분위기였던 거죠. 126%를 정부가 만든 강제 역전세 대란, 빌라 시장 붕괴 위기. 예, 이거는 참 좀 황당했죠, 사실. 세금을 내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집값이 막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126% 룰까지 만드는 바람에 원래 150%였죠. 그러다가 140%로 만들었다가 126%까지 내렸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바람에 역전세에 역전세를 더 나올 수밖에 없게끔 분위기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 4조 2천억 원이나 되는 그 혈세를 허구해서 낭비했죠. 여러분 사실 그때 126% 룰만 안 만들었어도 지금 4조 2천억이라고 하는 그 돈이 빵꾸가 나지 않았다고요. 최소 2조는 지켰지 않았을까? 꼭 시기적으로 이때 이런 룰을 적용해야 했을까? 이게 정말 너무 아쉬운 정책이 많았어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예. 자, 공시가 126% 탓에 쑥대밭된 빌라 전세 시장 다시 손질. 네. 자,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짓지도 팔리지도 않는 빌라. 정부가 빌라 전세 죽이기 골몰. 네. 네, 짓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뭐 그동안 수없이 아침 방송에 제가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뭐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정부가 빌라의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에 또 일일비하면서 그래 빌라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때 아침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교육생들한테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서울에 지금 마지막 공시지가 1억 이하의 빌라들이 마지막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특히 저쪽에 이제 그 김포공항 근처에 신월동 이쪽에 있는 물건들 1억 이하 물건들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이외에 화곡동도 그랬고요. 여기저기 뭐 면목동도 그랬고요.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반지하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찾기 어렵습니다. 지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반지하도 1억 이하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아파트 오른 가격에 비해서 빌라 가격이 너무 들올라서 체감상 우리가 안 좋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맞아요. 지방도 이만큼 올랐다가 아무리 조정받더라도 서울 빌라 가격에 대비 지방 아파트가 낫지 않나. 요런 가격적으로 일단 그런 아무래도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야, 이거 서울 빌라 너무 좀 하긴 조정받고 오르고 뭐 했어도 좀 많이 안 오르긴 했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금야금 오르고 내림에 있었지 항상 우상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중심 흐트러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버리면 흔들립니다. 아, 빌라는 역시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하니까 기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자, YTN에서 역전세 들고 매물은 쌓이고 주거사다리 빌라 시장 흔들. 정말 주거사다리 맞죠? 여러분, 우리 형님 누님들 솔직히 빌라 안 살아보신 분들 있어요? 예? 저도 빌라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요. 솔직히 우리 빌라 우리가 이렇게 잘 되기까지 이런 경험 없이 이런 주거사다리 없이 그냥 올라갔었나요? 아니에요. 이제 30대에 접어드는 인구가 30대부터 주택에 관심이 많아지는 연령대, 매입, 구입 가능 연령대라고 본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68만에서 이제
72만 명씩 2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는다 그랬죠. 4, 5, 60, 70대는 계속 사는 나이 구간대고요. 예? 응? 근데요, 이때부터 바로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사죠. 빌라부터 차근차근 올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부모님한테 지원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뭐 능력 있게 좋은 사업으로,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던가요? 1000명 중에 1명 될까요? 실제로는 빌라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먹을 게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자꾸 유발이 될수록 우리가 빨리, 틈새 시장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가 그런 거지, 사실은 내 자금 상황에 맞춰서 빌라를 사야 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뭐 자주 얘기했지만 원룸에 제가 이제 살면서 아기가 이제 막 딱 태어날 시점이었어요. 예. 근데 애가 걸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가 아유 언제야, 5천만 원 원룸 전세 살았어요. 5천만 원 원룸 전세.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였냐면, 아기가 한 4발짝 걸으면, 걷지도 않을 때지. 어쨌든 기어서 한 6번 가면은 뭐 그냥 벽이야. 좌우 앞뒤, 뭐 좌우 앞뒤 위 아래, 뭐 죄송합니다, 까불었네. 자, 어쨌든 자, 네, 이게 그냥 벽이야, 벽.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응? 야, 이 불행하겠다. 이게 불행하겠다. 강아지도 여러분 산책 안 시켜주면 불행한 거 알아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물며 내 자식인데 얘가 기어다니고 싶을 텐데, 얘가 좀 걷게 되면 움직이고 싶을 텐데 공간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 주인분을 조금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인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조금만 더 받고, 대출을 많이 받을 테니까 예, 조금만 더 받고, 옆에 이렇게 카페였었는데 원래 그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투룸으로 만든 이제 허름한 집이 있었어요. 허름한 집. 그때 당시 그것도 1억 천이었나 전세를. 시세보다는 거실이 되게 넓은데도 저렴하게 줬어요. 자그마한 허접하지만 허름한 마당도 있었고요. 저는 그때 거기 이사 가는 것만 해도 되게 행복했어요. 되게 행복했다니까요. 네, 그냥 허름하지만 그래도 얘가 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질 거라는 게, 빌라고 뭐고 일단 뭐 내 돈이 없는데 어떡해 세상에. 네? 전세였어도 여러분 앞뒤 안 보인다니까요. 아파트는 남의 나라 얘기야, 남의 나라 얘기. 여러분 서울에 아우 나도 아파트 사야지, 네,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서울에 1000만 인구 중에 아파트만 가지고 고민하는 인구가 훨씬 많을까요? 빌라에서 지금 뭐 사야 되지? 그래도 연식 좀 짧은 거 사고 싶은데,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까요? 당연하죠. 서울에 오히려 서민이 더 많습니다. 네? 지방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일자리를 위해서 올라오는 서민들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미 서울엔 서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트에만 관심이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코앞에 닥친 내 상황이 더 얼마나 중요한데요. 빌라 먹을 게 없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쏠림 막는다. 정부 주도 지금 빌라 매입,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2년간 매입 임대주택 8만에서 12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한다. 원래 8만 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이 목표를 높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내년까지 매입 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70%가 수도권 물량.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자, 왜 그러냐면 30%는 이제 수도권 밖에 물량이고요. 70%가 수도권 물량이에요. 왜요? 어차피 수도권 안쪽으로 또 공급이 모자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수도권 안쪽으로 더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물론 지방도 나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빌라는 지방 투자하면 안 돼요. 네. 거래가 일단 안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경기도도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경기도 일대에서도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 있고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근데 요거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사를 가면은 중개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요즘 거래도 안 돼. 거래도 안 돼. 아예 그런 거 왜 해?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중개사님 입장은요.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요. 중개사님 입장은 원래 한 달에 한 10건 정도 거래되던 게 뭐 한 3건, 4건밖에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아유 뭐 수수료도 얼마 못 벌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유 요즘에 빌라 거래도 안 돼. 에휴 하지 마로. 예, 그죠?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우리는 아 빌라는 거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입력하고 여러분들 조사를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내 자금이 적기 때문에 적은 자금 안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빌라라도 접근을 해서 무언가를 이루어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거래가 활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건이라도 된다면 우리가 그 물건 가지고 500만 원 벌고 1000만 원 벌 수 있다면 그거 재밌는 투자 아닌가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대세에 대한 얘기인 거지 이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500만 원을 버는 거와 1000만 원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네? 지금 빌라, 역시 빌라가 그렇지. 네? 빌라 기피 현상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아파트 쏠림 현상, 그로 인한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네? 뭐요? 아, 빌라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사에 쏠려지고 그 기사에 더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빌라에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거래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구미시에 대한 지역 분석 그리고 빌라 시장, 상가 시장, 다가구 시장, 아파트 시장 세부적으로 여러분께 브리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구미도요, 여러분이 희망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구미시도요, 한 달에 10몇 건, 20몇 건의 빌라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구미시도요, 대기업이 한바탕 떠나면서 아픔을 겪었던 구미시도요, 한 달에 10몇 건, 20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파트에 살 수 없어요. 비싼데요? 내 주머니에 돈은 없는데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나도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일일비 하지 마세요. 내년까지 빌라 오피스텔 12만 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내놓는다. 빌라 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매입 임대 공급 물량 8에서 12만 원 확대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가 서민 중산층을 위해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한다. 근데 여기서 오피스텔을 제발 민간이 갖고 있는 거를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로 지은 것만 사지 마시고 왜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안 팔려요.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은데 팔고 싶어도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전세 놓고 어쩔 수 없이 월세 놓고 우리 하남시 위례 이런 쪽에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백폭션 식구들 중에도 중개사님들 많이 계신데 주인들은 팔고 싶어 하고 월세 안 놓겠대. 월세 안 놓겠대. 팔고 싶어 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서 있기는 싫고 월세로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매물이 없는 거야. 네? 서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어쨌든, 예전에 한창 오피스텔 인기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현수막 엄청 걸렸었잖아. 그때가 15년 전인가? 네? 오피스텔,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세 채 매입.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거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급대 12만 호를 공급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PF 시장 불안 등의 여파로 민간 사업자들의 주택 공급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서민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예, 맞는 얘기죠. 국토부는 9일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매입임대 신속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매입임대 공급 목표는 8만 호였는데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신축 매입임대 10만 호로 늘었다. 이번에 기축 매입임대 2만 호가 추가되면서 총 12만 호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점진적으로 8에서 10, 10에서 12. 지금 이게 2달, 3달 사이에 막 바뀌었어요. 네, 왜 그래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지표가 자꾸 나오니까, 야, 이대로 있다간 지금 나중에 진짜 내년에, 후년에 큰일 나겠구나.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정부는 알고 있잖아. 더 많이 알고 있잖아.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달 한 달 다르게, 정부도 지금 2달, 3달 다르게 지금, 안 되네? 모든 지표가 또 자꾸 그렇게 가리키고 있네? 그래, 이런 심리가 자꾸 나오는구나. 연구원들이 또 발표 자료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습니다. 빨리 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부도 이렇게 변화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변화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느냐는 거예요. 왜? 예? 여러분, 안 됩니다. 오늘도 도전하십시오. 알겠죠? 자, 향후 2년간 공급 예정인 12만 호 중에 7만 5천 호가 신축 빌라, 오피스텔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건축 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네. 뭐, 요런 거는, 공기업이 건축 전에 LH가 특히 이제 이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런 게 좀 덜 까다로웠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 디벨롭 하시는 분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요즘에는 자재 하나까지 선택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네, 이 자재로 써주세요. 뭐 스타벅스야, 완전히. 네, 그리고 요 미리짜리로 요 제품 써주세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하는 입장에서는요, 디벨롭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남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제한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남기는 하겠죠. 네, 하겠지만, 야, 이게 왜냐면 요번에 바뀌었거든요, 처음으로. 네, 작년까지는 안 그랬어요. 근데 건축비 상승도 상승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세부적인 지침까지 이제는 나와버리는 상황이라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이런 거 추진한다고 하니까,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나중에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3에서 50%의 월세로 최대 20년간 제공된다. 뭐 좋은 정책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20년간 제공되는 거. 여러분, 우와, 좋겠다. 주변 시세 30에서 50% 해준다고? 와, 나 저기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예? 정부도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 정부의 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예? 장관님들, 아드님, 따님들을 이런 데 살게 할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의지 꺾이고, 안주하고, 예? 목표 사라질까봐 절대 안 살게 합니다. 절대 안 살게 해요. 우리도 이런 데 살으면 안 돼. 물론, 약간, 건너가는 사다리 개념으로 잠깐 머물러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저렴하게 이용하는 건 괜찮어. 예.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마약이라니까요. 일단 20년간 내가 되게 저렴한 곳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가장 큰 목표가 원래 이런 혜택을 못 받으면 주택 하나는 제대로 된 거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큰 걸 고민하게 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거 마약이에요, 마약. 월급이 마약인 것처럼 이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용하지 말아요. 여러분 일단 그냥 그런가 보다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 건너가는 건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잠깐 살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안 돼요, 안 돼. 이런 것들도 어때요? 만약에 혜택을 갖고 있다가 주택을 하나 매입하게 되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 알죠? 나오는 게 현명한 거야. 나오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하는 기축 매입 목표는 2만 호로 잡았다. 듣는 전세가 2만 5천 호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에 최대 8년간 전세로 제공된다. 정부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70%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뭐 이렇게 기축하고 신축하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세대, 15,000 이렇게 저렇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데요. 정부는 늘어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공기업 내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해 기존 7개월이던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맞아요. 여기 지금 오래 걸렸었는데 한 2달 정도 단축되나 보네요. 뭐 어쨌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자, 1억짜리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한 채당 3,400만 원씩 적자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게 또 지금 적자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로스가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126%. 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6%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이 또 이런 상황이 됐고 그로 인한 집값이 또 내려 조정받게 되고 네, 그 여파로 4조 2천억이나 되는 허구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한 채당 3,400만 원의 적자. 이거 다 세금으로 이제 메꿔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이게 우리가 이 개인이었다면 기업이었다면은 이미 망했죠. 이미 망했죠. 정부니까 이런 손실이 나도 결국은 우리한테 또 걷어가면 되니까 운용할 수 있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우리들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죠? 제발 위에 계신 분들이 부디 잘 운영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적자로 놔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좀 공급하고 매입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70%잖아요. 안에 4년 후에 8년 후에 이 빌라 가격 지금도 역대 너무 낮은 금액인데 여러분 역대 너무 아파트 대비 빌라 가격이 낮은 금액에 설정이 돼 있는데 예, 어제 또 했던 얘기 또 하네요. 안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여러분? 자, 정부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민간이 임대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또 고심하고 완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득세 중과 없어질 겁니다. DSR 규제 풀어줄 겁니다. 거래 늘게 하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가 또 그럼 영향받을까 봐. 빌라에 한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몇 제곱미터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미 올라 있을걸? 이미 올라 있을걸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 정부가 벌써 2달이 멀다 하고 공급 물량을, 매입 물량을 8만원에서 10만원, 12만원. 네. 자꾸 변화하고 실천하고 조정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크리커가 뭐예요? 총 쏠 때 우리, 조준 사격할 때, 크리커 맞나? 조준하잖아요. 이렇게 미세하게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예, 우리도 자꾸 맞춰가면서 실천하면서 오늘도 정조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월천팔씨님, 똑바로 운영 안 할 거면 내 세금 돌리도. 아, 예, 대단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훈민규님, 안녕하세요. 소니아님, 멘토님 하라시는 대로 상가주택 받고 세팅 중인데요. 자금 회수되면 빌라 가야 하나요? 시장을 보여주는 능력자, 멋짐, 뿜뿜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태희언니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인사 주셔서 우리 왕원님께서. 자유여인님께서 월요일에 입찰 들어갔는데 73명 줄어 73명이 들어왔어요. 터무니없이 폐찰 포기하지 않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좋은 물건 들어가셨군요. 아하, 소니아님 대단하시네요. 아이가세님이 인사 주셨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교주님 다시 한번 정신번쩍. 최은조님 맞아. 크리커가 아니라 크리크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김현실님, 빨리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요. 찾아뵈어 주세요. 저도 감사하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나오는 게 부의 축척.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월천팔십님. 이슬이야요. 챌린지 112차 해피몬. 네. 아, 네.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네요. 행복한 땅부자님, 빌라 활성화 방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좋습니다. 제이스키님이 따봉 날려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오늘도 여김없이 인사를 또 나눠주고 계십니다. 또 월천팔씨님께서 공공기관에서 전세 물량 또는 매매 물량이 나오면 시기가 지나면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봐 봅니다. 그쵸? 전세 물량 또는 매매 물량이 나오면 시기가 지나면 리스크를 안고 있지 않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부에서는요, 이거를 지금 이게 생각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해서 지금 이게 이슈가 된 거지, 원래 매년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매년 이 매입한 것들 중에 공공임대로 저렴하게 이렇게 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많이 매입을 해도 사실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12만 밖에 매입 못하고 있죠? 예. 근데 1년에 30대로 진입하는 주택 구입 가능 연령대 인구수가 몇 명 는다고요? 1년에 68만 명씩 는다니까요? 이 12만 공급이 이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12만 공급도. 네. 근데 여태까지 68만이 늘었는데 지금 72만이 늘고 있다니까요. 1년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함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거 그러면 너무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 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모자라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게 또 심지어 서울에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모자른데 전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수도권 안쪽으로 70%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네. 부자시님, 멘토님 이번 주부터 단기 임대 시작했어요. 화이팅! 아, 좋습니다. 예, 우리 부자시님, 더 잘 되시기 바라고요. 이수일님, 빌라 좋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늘 뒤통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네르바님,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윤네르바님. 비타민님, 목이 안 좋으신가 봐요.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 멘토님, 매일 아침 너무 애쓰세요. 감사합니다. 뉴욕 루비님,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배우 대표님. 아, 그러시구나. 전문가반이시군요. 네, 오늘은 또 전문가반 수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날입니다. 저도 9시 반, 9시 반 상담인데 큰일 나네.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네, 오늘도 여러분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시다. 화이팅!